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효자라 불리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70평생 시장 좌판에서 몸바쳐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들의 친절 뒤에 감춰진 진실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에는 지어진 지 40년도 넘은 낡은 단층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 앞 화단에는 할머니 손때 묻은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장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5인 윤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것쯤은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70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버텨온 몸이었으니까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정자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할머니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지 않게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해서 장사를 접어야 했던 거지요. 이제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정자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46인 김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청주 시내에서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인지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집에 들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도훈을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1949년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태어난 거지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21살에 청주중앙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김주환을 만났습니다. 주환은 정자보다 5살 많았지만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들이 모여 막걸리 한 잔씩 나눠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은 시장 근처 단칸방이었습니다. 정자는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골라 손수레에 가득 싣고 시장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만인 1973년 정자는 아들 도훈을 낳았습니다. 출산 사흘 만에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도훈이 울면 젖을 물렸고 잠들면 좌판 뒤 상자 위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자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옷은 몇 년씩 기워 입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5살 되던 해 드디어 청주 외곽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100평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단층 집을 지었습니다. 도훈은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정자와 주환은 아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들은 배우지 못했기에 아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도우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도 청주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자 부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정자의 무릎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데 어미가 아프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주의 한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자와 주아는 그날 시장 동료들에게 막걸리를 샀습니다. 평생 바라던 꿈이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남편 주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정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정자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가 된 지금 일만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도우는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결혼도 했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어머니를 모실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시장 나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도우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다 놓고 집안 수리가 필요하면 손수 고쳤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정자의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2020년 71살이 되던 해 결국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거부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그해 가을 정자는 시장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좌판을 동료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정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삶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정자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경로당에 가끔 나가는 것 외에는 외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우는 여전히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병원 예약도 대신 해줬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효자를 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어느 날 도훈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요. 도훈의 말에 정자는 멈칫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정자는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무릎은 아팠지만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양원에는 전문 인력이 있고 같이 계신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도훈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자도 가끔 혼자 집에 있으면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데. 어머니,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도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기만 한다면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훈은 그 후로 요양원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 좋은 곳을 찾았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설이 좋다는 곳,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곳, 음식이 맛있다는 곳. 도훈은 열심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도훈은 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괜찮은 곳 하나 찾았어요. 상담도 받아보고요.
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알아보기만 한다더니 벌써 상담을 받자고 했습니다. 도훈의 눈빛에는 묘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라 믿었던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정자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오랜만에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자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자 할머니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 도장, 오래된 사진들. 정자는 천천히 서랍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정자가 넣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정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초안. 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정확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서 있는 100평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전에 산 그 땅. 정자 부부가 평생을 일궈서 마련한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서류는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매수인 란에는 모르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이미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억 원. 비어 있는 건 서명란 뿐이었습니다. 정자의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상태였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이걸 여기에 넣어둔 겁니까? 그 순간 정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훈. 이 집 안방 서랍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모르는 척할까?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자는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중개소 사장은 정자를 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웬일이세요? 저기, 우리 집 땅 시세가 요즘 어떻게 돼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댁 땅이요? 거기 요즘 개발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많이 올랐죠. 한 5억은 받으실 겁니다. 5억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에는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네, 할머니. 근데 팔 생각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정자는 황급히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억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류의 매매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려는 거지요. 정자는 집에 도착해서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자세히 읽었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특약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건물을 철거한다. 그 말은 이 집을 헐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자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요. 정자는 서류를 다시 넣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도훈이 정말로 이 일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도훈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응, 그냥 그래. 정자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훈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요양원 상담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벌써 예약까지 했니? 정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아요. 미리 알아봐야 해요. 도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훈아. 네,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한 거 있니?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사 생활 힘들지 않냐고.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도훈은 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도훈이 돌아간 후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정자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약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밥을 일부러 남겼습니다. 걸을 때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은 기억이 흐릿한 척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도훈이 전화로 물으면 정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 아,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았습니다.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도훈은 요양원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자는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가기 이틀 전 정자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정자씨. 요즘 왜 안 나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정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자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많다면서?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건이야. 우리 동네 박씨 할머니도 그랬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응, 아들이 땅 팔자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판 거야. 아들이 중간에서 돈 챙긴 거지. 할머니는 요양원 가셨어.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나중에 알았대. 근데 이미 늦었지. 아들 고소할 수도 없고 그냥 요양원에서 사시는 거야. 슬픈 일이지. 정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앉아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박씨 할머니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랍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훈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로요. 다음 날 정자는 시내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히 할머니 동의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만약 아드님이 강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몸 바쳐 일했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속이려 합니까? 정자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의도 보였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의 말과 행동들을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는지, 언제 계약 이야기를 했는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요. 정자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요. 며칠 후면 요양원 상담날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진짜 목적을요. 그 목적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고추가 더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40년을 가꿔온 이 집이었습니다. 정자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이 땅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 아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요. 요양원 상담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약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정자는 옷을 입었습니다. 낡고 헐렁한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대충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10시 도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정자는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훈은 운전하며 요양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설이 좋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요. 정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응, 요즘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요양원이 좋다니까요. 건강 관리도 해주고요. 도훈은 계속 요양원의 장점을 늘어놨습니다. 정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사는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1인실, 2인실 옵션을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말했습니다. 월 200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도훈이 대신 질문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예요? 1인실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1인실로 할게요. 도훈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응. 다음 주에 계약할까요? 1인실이 얼마 안 남았대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너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정자씨. 또 왔네? 친구 영숙이 반겼습니다. 정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아, 너희 아들 건설회사 다니지? 응, 왜? 우리 도훈이 다니는 회사 혹시 알아? 영숙은 회사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 요즘 힘들다던데. 힘들다고? 응, 프로젝트 하나가 엎어져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온대.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힘들다던데. 승진도 막혔고. 영숙의 말에 정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훈이 왜 급해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경로당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의 통장을 만들어줬을 때 공동 명의로 해뒀던 게 생각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제 아들 통장 거래 내역 볼 수 있나요? 본인 확인되시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공동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거래 내역이 출력됐습니다. 정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합계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정자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훈은 빚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 그 돈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팔고 집을 허물고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정자는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힘들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훈은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이려 했던 겁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땅을 팔아 중간에서 돈을 빼내려 했던 거지요. 집에 도착해서 정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계약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요. 괜찮으시죠?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훈아, 네 어머니.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도우는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그러게. 건강하셨어? 정자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친숙한 냄새와 소리였습니다. 5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정자는 멈춰 섰습니다. 예전 자신의 자판이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후배가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그냥 구경하러. 잠깐만요. 후배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가 이 자리 물려받을 때 못 드렸던 권리금이에요. 늦었지만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서 장사하잖아요. 정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정의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도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정자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서류 사본,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시세 조회서.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드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고소할 수는 없어요.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나 신탁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여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도움과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요양원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도훈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11시 약속이에요. 정자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입으세요? 도훈아, 앉아라. 정자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어머니? 앉으라고 했다. 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서랍에 넣어둔 거 다 봤다. 어머니, 오해예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빚이 얼마니?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억이 넘는다며. 은행에서 다 확인했다. 어머니,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땅을 팔려고 했지? 시세는 5억인데 3억에 팔아서 2억을 어디 쓸 셈이었니?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힘들면 말했어야지. 어미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속이려 했니?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정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재산 신탁 서류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처리할 거다. 이 땅은 이제 함부로 팔 수 없어.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나무였습니다. 너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라. 어미 재산으로 해결하지 말고. 정자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자의 관계는 이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도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 상처받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정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거실에 들어와 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아니요. 이대로 말씀드릴게요.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승진하려고 투자했던 게 실패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그걸 갚으려다 보니 어머니 재산까지 노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뭐? 정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퇴직금 받았어요. 그걸로 빚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일해서 갚을 겁니다. 일은? 지금 구직 중입니다.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려고요. 아내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도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6살 중년이 되었지만 정자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일어나라. 정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냈습니다. 밥 먹었니? 아니요. 그럼 먹어라. 정자는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도우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밥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반찬을 사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마당 일을 했습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쓸고 고장난 곳을 고쳤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훈이 마당 구석을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 어렸을 적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훈의 초등학교 공책, 상장,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도훈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죠? 그래, 내 아버지가 카메라 빌려다가 찍었지.
정자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랬지. 아들 입학한다고 좋아라 하셨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어쩌면 내가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지. 잘하려고요? 응.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게 아닐까? 중요한 게요? 사람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미도 아내도 그리고 내 자신도.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우는 작은 설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우는 아내와 함께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정자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셋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정자가 차린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도 도훈이 하는 일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됐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자주 올게요. 그래, 그러렴. 식사 후 며느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계약금으로 준비했던 돈 있잖아요. 응. 그거 어머니 병원비로 쓰세요. 무릎 수술하세요. 아니다. 괜찮아.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수술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2024년 겨울이 왔습니다. 정자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훈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퇴원 후 정자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정자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도우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셋은 함께 마당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자는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도훈과 며느리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와도 될까요?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 좋지. 어머니 음식 드시고 싶대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하다. 제가 많이 걱정 끼쳐드렸죠?
됐다. 지난 일이야. 지금 내가 잘하고 있잖니. 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한다. 정자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상추도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정자는 채소를 따서 도훈에게 주었습니다. 가져가라. 집에서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훈의 빚은 아직 절반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분명 잘 해낼 거라고요. 어느 날 정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정자는 그것들을 찢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도 의심도 분노도요. 정자는 찢어진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도훈이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옆에 심은 작은 묘목이었습니다. 도훈은 그 나무를 새 출발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정자는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자란다고요.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기도 하지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76이 되었습니다. 도훈은 47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도훈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제사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남편 주안의 제사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계시죠? 정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당신도 안심하세요. 식사 후 정자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라고요. 그 여정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용서도 있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봄은 온다고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도훈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조금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살아갈 거라고요. 함께요.